기자 리포트에서 지켜보신 대로 비례대표 공천 문제로 미래통합당과 갈등을 빚어온 미래한국당 한선교 전 대표가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선언한 지 하루 만에 또 원희철 의원이 대표로 선임되면서 공천 파동이 봉합수순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공천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폭로도 나오면서 혼란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미래한국당 공천을 둘러싸고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공병호 전 공천관리위원장과 전화로 연결해서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대표가 사퇴한 지 하루 만에 원유철 의원이 대표로 선임됐다라고 하는데 선임 과정을 지켜보셨습니까? 아니면 이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선임되는 겁니까, 대표가? 그냥 아마 선임하면 선임될 겁니다. 아마 제가 당무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네. 아마 최고위에서 아마 선임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최고위원회가 당대표를 선임하는 걸로. 그럼 최고위원들도 다시 꾸려진 겁니까, 어느새? 오늘요. 지금 그건 좀 수정해야겠네요. 예. 아마 미래통합당에서 원유철 씨를 당대표로 임명하고, 예. 그다음 당대표가 중심이 돼가지고 최고위원회를 꾸렸을 겁니다. 예. 그 최고위원회에서 이제 결정이 되는 거란 말씀이군요. 예. 마지막으로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총선이 앞두고 있기 때문에 공천관리위원회도 새로 꾸려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거는 금시할 수 있죠. 네. 근데 당 대표가 임명을 하는 거니까. 공 위원장께서는 교체되시는 겁니까? 사퇴하시는 겁니까? 퇴진이십니까? 어떻게 저희가 어떻게 불러야 됩니까? 경질이라고 보시면 경질. 예. 통보는 받으셨습니까? 안 받았어요. 그냥 언론으로 보면은 그냥 경질됐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도 당의 경선 후보들을 다 선임하는 공천관리위원장인데 언론 보고 그런가 보다 하시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 한국이 그렇습니다. 예. 모실 때는 아주 지극정성을 들이고, 예. 내보낼 때는 클리넥 취지처럼 그렇게 대접을 하죠. 그래도 당신은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제 물러나시게 됐습니다. 설명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들으셨습니까? 그런 거는 없어도 안 되겠습니까? 그냥 언론으로 보면 대부분 다 공유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건 크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니까. 네. 예. 이 자리를 내놓는 거와 관련해서 따로 연락을 받거나 언지를 받으신 건 하나도 없다는 뜻이시군요. 그렇죠. 예. 네,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거는 관행이니까. 결국 이유를 댄다면 미래통합당하고의 의견이 맞지 않는다 그 얘기겠죠? 미래통합당이 더 많은 지분을 차지해야 되니까. 예. 네,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죠. 네, 알겠습니다. 황교안 통합당 대표가 한선교 전 대표에게 박진, 박형준 두 사람의 공천을 요구했다고 말씀을 하신 걸로 저희가 전해 들었습니다만 실제로 이런 압력이 있었다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알지 않습니까? 그건 예. 네, 박형준 위원이 요구를 했고, 그다음 또 박진 위원이 요구를 했고, 그 이야기를 또 저도 들었고. 예. 네, 그러니까 두 분이 이렇게 황교안 대표가 그렇게 요구하신 거는 그냥 이렇게 의견이 대해질 수 없는 사실이라고 봅니다. 예. 예. 그 두 사람 말고도 더 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저는 대개 공천 관리 업무만 담당했고, 예. 그다음에 대개 대외적인 문제, 대내적인 그런 소통 문제는 대부분이 황선교 당 대표가 전 당 대표죠. 그분이 담당했기 때문에 아마 그분이 아마 그런 거를 갖고 있을 겁니다. 네. 네. 근데 우선 공천관리위원장으로서 선거법을 갖다 계속 들여다보시면서 애를 쓰셨을 텐데 이렇게 두 사람을 넣어주십시오라고 하는 건 다른 당에서 넘어오면 선거법 위반 아닙니까? 그거는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죠. 공직자 선거법을 보면은 네. 그런 조항들이 명확히 나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자매 정당이라도 다른 정당에 대해서 외압을 행사하는 듯한 그런 발언은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부분 가운데 하나죠. 물밑에서 그런 걸 작업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발언 자체는 법적으로 보면은 선거법 위반에 적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예. 그다음에 특히 이제 미래통합당이라는 미래한국당 같은 경우는 야당이지 않습니까? 야당이기 때문에 더더욱 주의를 해야 되고, 특히 또 최근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움직임을 보면은 민주적 절차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어떤 새 집행부도
당무 수행이라든지 또 이렇게 공관위 활동을 할 때 단계별로 굉장히 주의를 해가지고 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뭐 이 후보가 무효화되는 그런 경우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네. 굉장히 주의해야 될 일들 가운데 하나죠. 예. 근데 명단 앞쪽에 가 있다가 이 소동이 벌어지면서 명단 뒤로 밀려버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법적으로도 피해자 아닙니까? 제가 이제 뭐 법을 전문으로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단정적인 표현을 할 수가 없고요. 네. 그런데 상식적으로 볼 때 이제 그런 소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죠. 예. 그러니까 아마 당 내외에 그런 그 법 전문가들이 많으시니까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주의해서 살펴보고 예. 그렇게 이 번호를 바꿀 때 주의를 해야 될 겁니다. 이제 제가 4명을 바꾸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통합당 측의 요구를 받아들여가지고 4명을 바꿨는데 4명을 바꾸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이렇게 난항을 거듭했거든요. 네. 그런 그 합리적인 근거라든지 그게 이 공관위원회 내부에 변호사 한 분이 계셔가지고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특히 그 어떤 근거나 이런 거 없이 바꿀 때는 굉장히 주의를 많이 하지 않으면은 예. 나중에 낭패를 당할 수가 있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뭐 도를 넘은 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환선교 전 대표 얘기로는 외부 공천 압력이 있었고 내가 방패막이를 이것저것 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혹시 어떤 것들의 방패막이를 해주고 있었는지 사례들을 기억하시는 게 있으신지요? 제가 이제 미래한국당에 갈 때는 100% 공간위 활동에 대한 독자성을 보호해주는 그런 조건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제가 활동하는 데는 뭐 100%까지 아니지만 예. 숫자로 말하면 한 90%에 해당할 정도로 외풍이나 외압을 상당히 많이 한성교 대표가 다 막았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그 두 전직 위원뿐만 아니고 다양한 종류의 그런 청탁이라든지 외압 같은 것이 있었죠. 예. 그런 부분들을 대부분 다 한성교 대표가 다 차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비교적 그래도 좀 중립적이고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렇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 그렇게 봅니다. 네. 뭐 과거에는 다 그런 그 공천관리위원회라는 게 다 형식적이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네. 그냥 종이 내놓고 개파 수장들이 모여가지고 이 누구 이름 써서 다 만들고 그다음에 공모 들어갈 때는 그냥 형식적으로 공모 내고 그다음에 오면 뭐 그 사람들 대부분 다 덜러리가 되고 그렇게 했죠. 그러나 이번에는 미래한국당은 뭐 여러 가지 그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공모가 실질적인 공모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죠. 네, 알겠습니다. 뭔가 당 주류의 입김이 배제된 정말 깨끗하고 공정한 한번 공천을 해보려고 애를 쓰셨을 텐데 아쉽게 됐습니다. 공병 위원장님 오늘 연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